네, 오늘은 9월 24일 독서와 토론 4차 시 강의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지요.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이 좋은 가을 날씨, 짧은 가을 날씨, 하루 일하시는데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잘 만끽해서 뜻깊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자와 좀 친해지기 참 좋은 내용인데 언뜻 보시기에 글자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맨 끝에 옥자는 좀 아실 것 같고요. 자, 앞에 있는 피갈이라고 이제 제가 음을 달아드렸죠. 이 글자는 부수가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항상 한자도 선어 문제 내고 현대문학도 내고 고전문학도 내고 또 그 논설 형태의 글도 내고 이렇게 몇 문제씩 시험 문제를 내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피갈이라는 한자에 부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를 내면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옷의 변입니다. 부수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글자는 옷하고 연관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글자를 보시면 피는 그 옷을 입을 피자입니다. 옷을 입다 하는 피로 새기시고 그 다음 글자 갈은 이제 옷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부드럽지 않고 좀 옷감이 성글성글하고 거친 굵은 배 갈자입니다. 그래서 그 굵은 배는 얼른 여러분들이 그 뜻이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수이 만드는 옷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단은 아주 부드럽고 비싸고 좋은 옷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아주 거칠고 성글성글하고 그런 옷감, 그 갈자를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피갈이니까 겉에 걸치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그 거칠고 남루하고 비단같이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고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 글자는 부수가 가슴 신방변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품을 회자입니다. 품을 회. 그래서 회임 그러면은 임신하다라는 뱃속에 태아를 잉태하다라는 글자죠. 단어 궁중 용어에서 많이 쓰는 회임 하듯이 회는 가슴 속에 품을 회. 그 다음 글자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구슬 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임금님 얼굴은 용안 혹은 오간 이렇게도 아주 높은 분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 뜻은 알으셨고 피갈 겉에 아주 좋지 않고 성글성글하고 남루하고 그런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슴 속에는 옥을 품고 있어라. 이 옥이라는 것은 아주 흠이 없는 맑고 투명하고 정말 이제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의롭고 아주 세상에 가장 가치가 높은 귀한 것을 우리가 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은 상대방이 걸치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겉에 걸친 옷은 좀 남루하고 허름해도 가슴 속에는 정말 영롱한 기가 막힌 진리, 진실, 아름다움, 정의로움, 의로움, 양심적인 그런 것을 품고 있어라. 이런 글을 저는 배우면 우리 제자들이 좀 비싼 옷, 좋지 않은 옷 걸쳤다고 해서 하나도 움츠러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옷은 내가 비록 비싸지 않은 거, 좋지 않은 걸 입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너무 정말 올바른, 정의로운, 좋은 것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옷은 아주 좋은 걸, 비싼 걸 걸치고 있는데 가슴 속에는 옥의 반대인 무슨 돌과 같은 그런 것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옷은 허름하게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는 너무 원대한 고차원적인 좋은 것을 나는 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내가 기죽거나 움츠러들거나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좋은 옷은 걸치고 있는데 속에는 가슴속에 그냥 돌덩어리 같은 것만 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자 수고를 배울 때 정말 단어는 못 외워도 이 뜻이 참 좋구나. 내가 지금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지 못한다고 내가 좀 기죽고 내가 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옷은 내가 비록 이런 옷을 입다고 할지라도 혹은 살고 있는 집이 조금은 남루하고 허름하더라도 내 가슴 속에는 너무나 원대한 의로운 아름다운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당당할 수가 있고 어느 곳에 나서도 기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옷만 잘 입고 거칠에만 아주 좋은 집에서만 사는데 그 속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옥의 반대 아주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가치가 낮은 거 이런 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피갈회옥이라는 이 뜻도 한번 좀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책 98, 99쪽에 실려있는 장맛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장맛이요. 간장, 고추장, 된장 하는 장맛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신 분은 박모골 시인 박모골 선생님이신데 너무 시를 잘 쓰셔서 북에는 소월이요 남에는 모골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서정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청록파 시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조지훈 선생님, 박두진 선생님, 박모골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 시의 역사를, 시문학의 역사를 쓸 때 반드시 기록이 될 만한 그 청록파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연과 또 인간의 순수성을 노래하신 시인인데 고향이 저기 경상도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박모골 문학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경주에 가면 박모골 문학관이 있고 또 소설에는 김동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박모골 선생님은 우리의 언어 중에서 그 사투리어를 아주 실감나게 잘 구사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말쯤에 이제 낙엽이 막 이렇게 떼우르르 굴러가죠. 그랬을 때 이 시인이 바바리킷을 이렇게 높이 세우고 이렇게 옷을 단단히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데 그 낙엽이 막 떼구르르 굴르니까 시어를 모라카노 모라카노 저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떼구르르 굴러가는 그 가을 깊은 가을 초겨울에 그 낙엽이 굴러가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지금 나 이제 떠나가요, 내년에 만나요, 빠이빠이 하고 가는 그런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낙엽이 떼구르르 구르는 소리가 모라카노 모라카노,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표준말이겠지만 모라카노라는 그 경상도 경주 지방의 사투리어로 그냥 시를 썼을 때 훨씬 정감 있게, 또 우리들 네이티브 스피커끼리 잘 그 소통이 되는 그런 언어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벨 문학상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이런 언어를 영어로 스페인어로 어떻게 옮겨야만이 그 심사위원들이 가슴속에 닿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시에서는 박모골 선생님이 그 우리의 아주 정감 있는 사투리어를 문학적으로 잘 승화시켰다고 하고, 이제 소설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춘천에 그 김유정 문학관이 있는데 그 김유정 소설가가 또 사투리어를 그 아주 맛깔나게
작품 속에 잘 승화시켜서 썼다. 이렇게 이제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보시는데요. 이 박목월 선생님은 우리 어렸을 때 동요로 많이 불렀던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하는 그 동요 동시의 노래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유화적인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자연의 또 아름다움, 남들이 또 선택하지 않는 글감,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맛도 아주 토속적이죠. 요즘 정말 고추장, 된장, 간장 집에서 담궈 먹는 집이 이젠 드물죠. 또 옛날에는 주택에서 마당에 한 귀퉁이에 장독대를 마련해서 그 간장, 고추장, 된장 항아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한쪽에 이제 물론 또 그 장독을 조그맣게 또 놓는 집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고추장, 간장, 된장도 그냥 마트에 가서 우리 사다가 먹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옛것, 토속적인 거 이런 것을 남들이 시감, 글감으로 생각하고 눈길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한 그 박목월 시인의 안목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자, 어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일만 하고, 그렇죠.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 회사 일을 하든 또 어떤 그 노동을 하시든 저는 뭐 요즘 뭐 택배 일을 하시든 막 때로는 어른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얼굴이 맨날 밝고 맑고 웃음기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어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 것들 아이들도 매일 즐겁고 매일 유쾌한 건 아니죠. 어느 때는 또 시무룩한 듯이 무표중한 듯이 그렇게 아이들은 또 자라고 있어요.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른과 아이들의 인간에 비유해서 한쪽에 종일 하루 종일 햇볕이 아주 반짝반짝반짝 드는 양지 쪽에 있는 장독대는 아주 환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삶은 때로는 시무룩하고 어둡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장독대만큼은 반드시 햇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외출하실 때 해가 쨍쨍해서 이렇게 장독대를 열어놨는데 길 떠나다가 날이 흐린 것 같으면 얼른 집에 전화 걸어서 장독대 뚜껑 항아리 뚜껑 닫아라. 그게 제일 큰 일이었죠. 거기에 빗물이나 다른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장독대는 항상 햇빛이 잘 드는 쪽에 마련을 해놓고 그 고추장, 간장, 된장이 익으려면 그런 아주 반짝반짝하는 햇볕이 들어와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는 늘 밝은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연에 가서 진정 즐거울 것도 없는 구질구질한 살림. 그러니까 우리들 살림살이 이렇게 돌아보세요. 요즘 이제 뭐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그런 집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우리들 집은 그저 구질구질하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매일 즐겁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살림살이죠. 그리고 또 진정 고무신 짝을 질질 끌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지내는 어린 것들은 그렇죠. 어린 것들은 재미도 없는 때로는 재미있게 잠깐 놀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고무신 짝을 끌면서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장독대만큼은 아까 일연에서처럼 아주 환하게 햇빛이 쫙 비치면서 햇빛이 환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면으로 가면 우리 인생살이가 어떤가? 누구는 재미가 나서 사는 건가? 누구는 낙을 바라고 사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매일 재미가 나서 즐겁게 사는가? 또 그것도 아니다. 또 그냥 늘 즐거운 일만 바라고 사는가? 살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저렇게
그렁저렁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콩나물 처음에는 콩이었잖아요. 근데 그 콩에다가 물을 쉬지 않고 주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나물이 된 것처럼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는데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키도 커지고 가슴도 커지고 또 우리들도 살림살이가 처음에는 텔레비전 10인치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살다 보니까 또 20인치, 30인치도 살 수 있고 조금씩 조금씩 또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대로 해마다 장맛은 꿀보다 달다. 저는 우리 제자들이 이제 19, 20, 21살 그 이상의 우리 2부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 간장, 된장, 고추장은 분명히 짠맛이지만 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힘든데 제가 여기다 그 뭐라 그럴까 톡 쏘는 콜라 한 잔하고 생수 물 한 잔 갖다 놨으면 물론 콜라에 손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콜라도 좋지만 그 생수 정말 다 시원하다 그런 것도 저는 이렇게 꿀보다 달다는 것을 생수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좀 한번 비교를 해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꿀보다 달다는 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아느냐 그렁저렁 사는 대로 살맛도 씀씀해지고 살맛도 이제는 좀 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그렁저렁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쓸모있게 이렇게 커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일 햇볕 바른 장독대에서 이 고추장, 간장, 된장에 잘 익어서 우리 고추장, 간장, 된장이 모든 것에 반찬에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짠맛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래서 그것이 고추장, 간장, 된장이 없으면 반찬이 우리의 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장맛이 실제로는 쓰지만 정말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묵은 것이 좋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이 우리의 밑바탕을 받쳐주는가 하는 것을 이 장맛이라는 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 표현을 실제로는 쓰지만 오히려 꿀보다 더 단 그런 인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은 아까는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 장맛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 밖에 있는 또 아주 좋은 작품 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광규라는 시인의 얼굴 반찬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반찬 김치 깍두기 멸치조림 하는 반찬이 아니라 우리들 얼굴 하나하나가 하나의 반찬처럼 비유한 건데요. 보십시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한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이런 얼굴들이 맛있게 우리 식탁에 밥상머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같이 요즘에는 근데 형 동생 누나 없이 또 외동이로 지내는 가족도 많고 또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런 가족도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또 때때로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간식은 우리 매일 먹는 걸 간식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밥 먹는데 또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아이고 식사 때가 됐는데 이러고 들어오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 먹는 거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 하고 수저 젓갈 놓고 또 밥 조금씩 덜어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늘 자주 오시지 않던 그런 먼 곳에 사시는 친척이 와서 같이 간식처럼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간식이라 그랬죠. 간식. 간간히 먹는 식사. 외식은 우리 바깥에서 자주 사 먹는 거는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물론 시대가 어려우니까 배달시켜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바깥에서 사오는 식사 이렇게 봤을 때 어쩔 때는 객지에 외지에 어렸을 때는 고모 이모 삼촌도 같이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커서 각자 학교 가고 또 결혼하고 또 조금 더 큰 도시로 나가 산다고 이제 바깥에 나가 계시던 고모도 모처럼 또 오셔갖고 외식처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삼촌 아저씨 고모 삼촌 했지만 이모 외삼촌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어쩌다 오셔서 이렇게 외식처럼 앉아서 우리 얼굴을 함께 마주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아이고 바깥 세상에 어땠는지 고생은 안 했는지 아이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요. 서로 그렇게 안부도 묻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렇게 얼굴을 마치 반찬처럼 들이밀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했었다는 거. 이런 여러 얼굴들이 풀잎 반찬. 이것도 풀잎 반찬 재밌죠? 풀잎 꼭 고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고 그저 야채 채소 이 집에서 얼른 마련할 수 있는 아주 무슨 비싼 그런 반찬이 아니라 집에 있는 그대로의 반찬들과 기본적인 우리 식구들과 또 어쩌다가 오시는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친척들 또 고모 삼촌도 와서 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떤가? 지금 내가 새벽 밥상머리에는 새벽에 빨리빨리 밥 먹고 얼른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른 아침에 밥 먹는데 그때 애는이 지금 두 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11행 12행의 애는이죠. 그러니까 새벽 밥상머리와 그 다음에 저녁 때 고기 반찬 우리 옛날에는 풀잎 반찬하고 고기 없는 반찬도 참 잘 어우러지게 맛있게 즐겁게 먹었는데 이제 고기 반찬 비싼 거 잔뜩 마련해 놓은 늦은 저녁 밥상 머리에는 정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가장 가까운 식구 즉 아들, 딸, 아내도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각자 볼일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느라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기가 좀 힘들고 드물고 요즘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문장도 참 가슴에 와 닿아요. 모두 이 식구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고 이러면서 표정을 살피면서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한 집에 살아도 식사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밥을 사료처럼 퍼넣는다. 사료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먹는 밥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이 사료를 먹어가지고 몸집을 키워야만이 인간에게 잡아먹히는 유용한 그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로 돼지로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료처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퍼 넣는다는 거 이런 표현이 참 아주 실감이 나죠.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사료처럼 퍼놓고는 누구는 직장으로 가고 누구는 학교로 가고 동창회로 가고 다 이렇게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는 그런 새벽 밥상과 저녁 밥상머리. 그래서 정말 진정 있어야 할 밥상머리에 우리 꼭 같이 만나야 할 얼굴 반찬이 없으니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영양가, 재미있는 그런 영양가가 현대에는 없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얼굴 반찬이라는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이면서 또 주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느낌 없이 사료 퍼넣듯이 이렇게 먹고 사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런 반찬이라는 것으로 식탁으로 잘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식구가 모여서 반찬 없이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요즘은 조금은 힘든 세상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2차 시 2교시 공부를 하겠습니다.